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얼마 전 저희 집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지금 생각해봐도 등잔 밑이 어둡단 말은 정말 틀린 말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뒤늦게 당하지 마시고 미리 예방하시길 바랄게요. 그런 사람을 제 곁에 몇십 년이나 두었다고 생각하니 정말 세상에 믿을 것 하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와 서윤이네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단짝이셔서 저와 서윤이도 자연스럽게 단짝이 되었죠. 한 동네에서 같이 살다 보니 저희 부모님과 서윤이네 부모님은 거의 한 가족이라고 해도 무방했습니다. 친척보다 더 가까운 사이로 지냈고 항상 같이 놀러 다니는 가족이었죠. 작은 동네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은 얼마 가지 못했어요. 서윤이네 부모님은 결혼기념일 날 서윤이를 저희 집에 맡겨두시고 두 분이서 여행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셔서 그 자리에서 즉사라고 말았어요. 저희에게 연락이 왔을 때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기 때문에 바로 장례식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서윤이는 하루 종일 울었어요. 그리고 서윤이가 아직까지 한이 된다는 게 부모님이 여행 떠나기 전에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혼자 버리고 간다며 속상해서 나쁜 매를 내뱉었는데 그게 마지막 말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대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도 상심이 크셨고 저는 서윤이가 슬퍼하니 저까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3일 내내 실신할 지경으로 울던 서윤이는 쓰러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했죠. 그렇게 장례식이 끝나고 서윤이는 갈 곳이 없어서 결국 저희 집 옆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항상 챙겨주기 위해서도 있고 이 어린애가 혼자서 살기에는 너무 위험해서 부모님이 집을 구해주셨죠. 저는 서윤이가 외로워할까봐 매일 놀러 갔고 서윤이도 저희 집에 와서 며칠을 있다가 갔어요. 옆집이긴 하지만 오히려 몇 박 며칠 함께 지내면서 너무 행복했죠. 서윤이는 가끔씩 저희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기도 했고 정말 딸보다 더 딸처럼 지냈습니다. 항상 식사도 같이 했고 등교도 같이 했고 여행도 같이 갔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이렇게 지내니 딸이 꼭 2명인 것 같아서 좋다 라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다들 주위에서 질투나지 않았냐고 물어봐요. 이런 이야기라면 그래도 제가 핏줄이고 서윤이는 친구인데 부모님이 서윤이한테 잘해주면 속상하지 않냐고 많이들 물어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전혀 속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희 부모님이 서윤이를 잘 챙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정말 저희 부모님은 항상 선물도 똑같은 걸로 사주고 옷도 항상 비슷한 걸 사주시면서 서윤이가 차별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끔 노력하셨어요. 서윤이가 공부도 잘하는 편이라서 항상 저를 개인과외도 해주면서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대가로 용돈도 주셨고 저는 서윤이 덕에 성적도 많이 올랐죠. 서윤이가 어릴 때는 저희 어머니가 서윤이 빨래도 다 해주고 학부모 상담도 다 참석하면서 거의 어머니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서윤이가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니 스스로 자기 집에서 빨래도 하고 알아서 척척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부모님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서윤이는 이렇게 알아서 잘하는데 넌 왜 혼자서 아무것도 못해? 항상 이 말을 들으며 자라왔어요. 그래도 저는 서윤이가 싫거나 밉지 않았고 제가 생각해도 서윤이가 많이 대단해 보였기에 인정했죠. 저와 서윤이는 학창시절 내내 붙어 다녀서 친구들도 다 알고 있는 단짝 친구였고 서로 비밀이 하나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제가 서윤이보다 성적이 더 낮은 편이었고 서윤이는 학교에서 늘 상위권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갈 줄 알았죠. 그리고 선생님들도 서윤이에 대해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정말 예상외로 서윤이는 서울에 있는 학교를 고르지 않았어요. 제가 지방에 있는 국립대로 성적에 맞춰 지원을 했는데 서윤이가 저와 같은 곳을 간다고 했거든요. 다들 놀랐고 저 또한 당황스러워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그냥 너랑 같이 가면 좋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서윤이는 저와 함께 대학교를 가게 되었고 저는 기분이 좋았지만 왠지 모르게 찝찝했어요. 다들 서윤이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올랐는데 순간 찬물을 끼얹은 거죠. 왠지 모르게 제가 죄인이 된 기분이었고 서윤이는 대학에 대한 미련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같은 대학교를 진학하게 되었고 거기서 많은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정말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 같더군요. 저와 서윤이는 같은 학교였지만 다른 과에서 서로 다른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저와 서윤이밖에 친구가 없었는데 대학에 오니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죠. 저는 친구들과 잘 지내는 편이었는데 서윤이는 별로 그렇게 잘 지내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원래 소심한 성격이기도 하고 낯선 사람과 오래 대화를 잘 못하는 편이라 그런가 보다 했는데 굉장히 인간관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서윤이를 만나서 술을 한 잔씩 하며 서윤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는 새에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 사귀었다가 서윤이가 알바해서 번 돈들을 다 빌려가고 갚지도 않은 채로 이별을 고했다고 합니다. 서윤이의 첫 남자친구에서 정말 옆에서 엄청 도와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그 남자는 서윤이 돈만 보고 사귄 거였죠.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서윤이는 울고 있었고 옆에서 저는 위로를 해줄 수밖에 없었죠. 그 사람은 우리와 같은 학교라고 했습니다. 서윤이가 상처받는 모습을 보니 제가 더 마음이 아팠죠. 그렇게 저희는 그날 술을 먹고 서윤이를 집에 보낸 후 저는 다른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친구가 한 오빠를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저에게 이 오빠가 너 소개받고 싶대 라고 말했습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컸어요.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다정다감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저를 잘 챙겨주었죠. 저와 그 오빠는 친구 덕에 좋은 인연으로 닿았고 결국 연애까지 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저와 같은 학교였는데 공부도 잘하고 학과 내에서 인기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전혀 걱정이 되지 않게 거짓말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솔직히 같은 과 예쁜 언니들이랑 남자친구랑 이야기를 하면 질투도 나고 긴장을 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주위 사람들에게 자기 여자친구밖에 없다고 자랑을 그렇게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할 일이 없었습니다. 연애한 지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인 서윤이를 소개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셋이서 만나는 약속을 잡고 카페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빠와 서윤이가 둘이 눈을 마주치고는 놀라더라고요. 둘이 아는 사이인 건가 싶었는데 서윤이가 저를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너 저 오빠랑 사겨?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 물어보니 서윤이가 얼마 전에 말한 자신이 차인 남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을 틀어막고 뭐? 그때 너 돈만 빼먹은 남자? 라고 했죠. 제가 알던 오빠와 서윤이가 말한 오빠의 이미지는 너무 달랐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서윤이는 그 사람과 얼굴도 맞대기 싫다고 하면서 자리를 떴고 그 자리에는 저와 남자친구만 남았죠. 그리고 남자친구는 저에게 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였어? 이러면서 저에게 서윤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서윤이가 자신에게 엄청나게 찝쩍거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한테 뭐 사달라, 어디 여행 가자 이러면서 사귀지도 않는데 계속 연락을 했대요. 제가 알고 있던 서윤이의 말과 너무 달라서 믿지 않으니 남자친구가 카톡 내용을 보여줬는데 정말로 서윤이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말문이 턱 막혔고 서윤이가 저한테 거짓말한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날 이후로 점점 멀어졌어요. 서윤이가 저한테 배신감을 느꼈는지 저와 예전 같은 사이로 지내진 않더군요. 가끔씩 가족들끼리 식사만 하지 예전처럼 자매 같은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교 졸업을 하고 만나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나이에 비해 조금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만난 지 오래되었고 남자친구도 좋은 사람이었기에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결혼과 동시에 임신을 해서 아이를 바로 출산할 수 있었어요. 남편도 운 좋게 좋은 회사에 바로 취업을 했기에 가장이 될 자격이 충분했죠.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동안 서윤이는 혼자서 살았습니다. 대학교 시절 제 남자친구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남자들을 많이 만난 것 같긴 했는데 다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출산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서윤이가 많이 외로울 것 같아서 얼른 결혼을 하라고 했어요. 항상 저희 집을 부러워했고 제 아들을 너무 예뻐했거든요. 그런데 서윤이는
난 연애가 좋아. 남자들은 다 거짓말 투성이야. 그냥 난 즐기려고 만나는 거야. 라고 하며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남자들한테 차여서 슬퍼하고 사고치고 다니기 일쑤였죠. 서윤이가 혼자서 살고 부모님도 안 계시다 보니까 옆에서 챙겨줄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저희 가족이 셋이서 여행을 가면 서윤이도 끼워서 넷이서 가기도 했고 집도 일부러 근처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항상 서윤이는 여행을 가면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행을 갈 때마다 남자가 매일 바뀌었는데 솔직히 저와 남편은 많이 어색했죠. 그래도 서윤이가 조금 더 기분이 나아진다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원래 여행의 묘미는 술이잖아요. 항상 저희는 다 같이 여행을 가면 제 아들을 재우고 술을 마십니다. 그런데 술에 취하면 항상 서윤이는 똑같은 말을 해요. 난 네가 너무 부러워. 넌 뭐든 쉽게 얻는 것 같고 좋은 남자도 쉽게 만나잖아. 난 하늘이 버린 사람 같아. 나도 네 남편 같은 남자 만나고 싶어. 내가 만나는 것들은 왜 다 이 모양일까? 옆에 뻔히 지금 자신이 만나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이런 말을 스스럼 없이 했고 항상 눈치를 보는 건 저와 남편이었죠.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윤이에게 상처가 많아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친구인 제가 상담 치료를 권유하는 건 기분 나빠할까봐 선뜻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서윤이의 자존감은 점점 바닥을 치는 것 같았고 옆에서 너무 조마조마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여행을 가는 것이 정말 힘들어졌고 남편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서윤이가 말할 때마다 철벽을 잘 쳐줘서 너무 고마웠죠. 솔직히 뻔히 와이프가 옆에 있는데 남편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느니 제 남편이 자신 이상형이냐느니 이런 말을 하면 기분 안 나빠할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과거에 한 번 둘이 사귈 뻔했던 사이였으니까 제가 더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서윤이에게 차마 화를 내진 못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알아서 잘 처리해 주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가정에 충실하고 저만 바라볼 줄 알았던 남편도 변하더라고요. 항상 칼퇴라고 집에 돌아와 육아를 도와주고 저녁 식사를 같이 했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집에 술이 떡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니 솔직히 여자의 촉이라는 게 발동하잖아요. 아들도 남편한테 실망을 많이 했고 저는 이 사람이 혹시라도 다른 여자가 생긴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자는 동안 남편의 휴대폰을 다 뒤져봤어요. 메시지, 전화 목록, 카톡, 갤러리 등등 뒤질 수 있는 건 다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아무 증거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서윤이가 의심이 돼서 서윤이와 연락하는지 궁금했는데 전화번호도 저장이 안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안돌아긴 했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정리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저는 매일같이 서윤이와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는 악몽을 꾸면서 일어났어요. 항상 식은땀을 흘리고 소리를 치면서 일어나니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도 덩달아 놀랐죠. 제가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고 있으면 악몽까지 꾸겠나요? 혼자서 속앓이 하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편한테 결국 다 털어놓았어요. 이렇게 매일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것도 걱정되고 매일 서윤이랑 불륜을 저지르는 악몽을 꾼다고 하면서 말이죠. 남편은 엄청나게 놀라며 무슨 그런 꿈을 꾸냐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매일 같이 늦게 술을 먹고 들어오는 이유는 승진 때문이라고 합니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저와 아들을 호강시켜주기 위해서 승진을 하려고 하니 상사들과 술을 많이 먹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집에 돌아와서 도와주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그런 걱정을 끼쳐서 너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은 그렇게 해도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병인진 모르겠지만 남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는데 제 눈으로 확인을 못하니 답답할 지경이었죠. 저는 여전히 남편과 서윤이의 사이를 의심했고 예민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저와 부모님 그리고 서윤이는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식사 자리를 가져요. 그러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맛있는 음식도 먹었습니다. 그날도 저희 넷이서 모여서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머니가 얼마 전 새해 기념으로 용안 점집에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딸, 엄마가 얼마 전에 용안 점집을 갔다 왔는데 너랑 김서방 주위에 뭐가 있대. 처음엔 둘째를 말하는 건가 싶었는데
점쟁이 말로는 기운이 안 좋대. 근데 너무 가까이 있어서 알아보지 못한다고 하더라고. 등잔 밑이 어둡단 말을 늘 명심하고 살라더라. 혹시 김서방이랑 너 뭐 있는 거 아니지? 저는 엄마의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의심하고 있던 남편과 서윤이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가족들 앞에서는 아무 일 없는 척 굴었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거의 확정지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둘이 무슨 관계가 있구나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저희는 식사 자리가 끝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서윤이가 오랜만에 저희 집으로 가서 한 잔 더 하자고 하더라고요. 원래 서윤이가 먼저 술을 먹자고 잘 안 하는 편인데 그렇게 말하니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는 남편이 있었어요. 일부러 서윤이가 남편이 있어서 저희 집으로 가자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을 유치원에서 데리고 와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서윤이를 먼저 저희 집으로 보냈어요. 일부러 둘의 불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저희 집으로 먼저 가라고 했습니다. 서윤이는 바로 알겠다고 하며 집으로 먼저 갔고 저는 1시간 뒤에 저희 집으로 갔죠. 집으로 가는 내내 설마 정말로 제 남편과 서윤이가 그렇고 그런 사이면 어쩌지 걱정하며 갔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도착을 했는데 저희 집에 사람이 잔뜩 모여 있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달려가 보니 저희 집 앞에서 서윤이와 남편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서윤이의 어깨를 밀치며 당장 꺼지라고 이년아! 라고 하고 있었죠. 저는 이게 갑자기 무슨 상황인 건가 싶어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를 보고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상황인지 다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알고 보니 둘은 불륜 관계가 아니라 서윤이가 일방적으로 제 남편한테 찝쩍거리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남편이 폭발해서 욕을 하며 서윤이를 내쫓고 있는 거였죠. 서윤이가 저희 집으로 들어와서 제 남편을 유혹했다고 합니다. 원래 서윤이가 남편에게 자주 전화와 연락을 하면서 만나자고 한대요. 그때마다 남편은 서윤이를 차단하고 저한테 미안하지도 않나며 화를 내지만 서윤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남편에게 달라붙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서윤이가 저희 집에 와서 제 남편 옆에 찰싹 붙어서 저에 대한 욕을 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면서까지 사이가 나빠지게 만들려고 했다네요. 결국 남편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서윤이를 내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윤이는 저를 보자마자 한숨을 푹 쉬더니 한마디 했어요. 넌 내가 못 가진 거 다 가졌잖아. 부모님, 남편, 아들까지. 나 임신 못하는 몸이래. 근데 넌 아이도 낳았잖아. 그래서 내가 네 남편이라도 가져야 속이 후련할 것 같아서 그랬다. 왜? 내가 이 사람 먼저 좋아했어. 네가 내 남자친구 뺏어간 거라고. 저도 모르게 그 말을 듣고 서윤이 뺨으로 손이 갔어요. 결국 저는 서윤이 뺨을 내리쳐버렸고 그곳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윤이는 자신의 뺨을 붙잡고 헛웃음을 치면서 근데 네 남편 끝까지 안 넘어오더라? 라고 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막장 드라마 한 편을 본 듯한 표정을 지으며 놀라셨고 남편은 저를 감싸 안으며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말을 하지 않은 이유는 저와 친구 사이가 틀어질까봐 그랬대요. 저는 그날 이후로 서윤이와 인연을 끊었고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점쟁이가 용했다고 했죠. 저는 오히려 불륜을 의심한 게 더 미안했습니다. 정말 남편 하나는 잘 만난 것 같아요. 그 뒤로 서윤이와 연락은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지금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몰라요. 그리고 남편은 승진을 했고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다시 가정적인 남편으로 돌아왔고 저희 부부의 금슬은 여전히 좋아요. 지금 그때만 생각해도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옆에 30년이나 두었을까요? 저도 정말 바보 같고 한심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저 같은 일 겪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